현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3년 3개월이 됐는데 사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권 초기부터 이제 보수 집권과 언론을 내세운 원자력 집단의 거센 저항에 사실은 발목을 잡혀가지고 동력을 순간 잃고 출발을 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단체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기본적인 전환의 방향을 잃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실 인정을 하면서 비판도 가하고 또 때로는 격려도 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핵 에너지의 기득권이라는 게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저희들이 수많은 사실 왜곡, 거짓 보도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대응을 자제해가면서 인내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오류를 막는 수정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현 정부가 집권 말기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차단하려는 원자력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이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적인 행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한국 사회가 뒤늦게나마 동참하기 시작한 이러한 상황을 과거 산업주의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지극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의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에 대한 편향된 태도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있어서 철저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의 중립적 자세 대신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결과를 몰고 가는 듯한 징후가 수많은 피조사인들의 증언과 감사원장의 친원적 인맥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성 1호기 폐쇄를 문제 삼는 수준을 넘어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걸려고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의 정도가 매우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월성 1호기 폐쇄는 그 당위성이 이미 명확하게 밝혀진 사안입니다. 월성 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수로용 원전으로 안전성에 이미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악화돼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1천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그야말로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되는 낡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설비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14년과 18년 재실시된 경제성 평가에서도 수명 연장이 경제적으로 오히려 손실이라는 결과가 이미 나왔고 2017년 재판도 수명 연장을 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과 관련된 사업이나 심사, 허가 업무에서 각종 위법과 부당행위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수명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7일 그때 행해진 위법사항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여기 계신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탈핵 시민행동이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월성 1호기를 둘러싼 현재 공방이 애당초 위법한 수명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 청구를 통해 우리는 월성 1호기의 위법한 수명 연장을 바로잡았던 폐쇄 결정을 오히려 객관성을 잃고 부정하려는 감사원의 저의와 위법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단 이틀 만에 1000명이 넘는 청원인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담아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과 여기 있는 우리 시민사회 모두는 에너지 전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며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겁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에 맞서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 사회에서 보듯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탈핵 에너지 전환은 출발의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의 기자회견과 두 개의 연이은 감사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에너지 전환을 향한 역사적 흐름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군규 전 장관이라든지 또 한수원의 그 사회이사들을 비롯해서 언론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국회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제보들이 밝혀졌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리고 또 감사원이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 이걸 앞으로 이 결정에 대한 감사는 그냥 월성 1호기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를 충분히 진행하기도 전에 어떤 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부당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끼워 맞춘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라는 것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을 할 때 안전성이라든가 주민 수용성, 또 환경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정인데, 그런 나머지 사항을 보지 않고 경제성만, 그것도 주로 회계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적 평가라는 지역적인 부분에서만 초점을 맞춘 채로 그것도 경제적 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곡되고 편파적인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친족관계에 일례로 이 언론사 논설주간이 고정적으로 쓰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굉장히 부당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그런 내용으로 밝힌 바가 있고, 또 무려 5번에 걸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하는 칼럼을 써왔습니다. 이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 간사화법 제15조에 규정한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계에 있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감사위원들이 이 감사할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이 있을 때는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제척이 되는데요. 그 제척 사유 중에 그 감사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위원은 제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논설 주관이라는 분은 그 최재형 감사원장과 친족 관계에 있고요. 그런 사람이 계속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칼럼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밝혀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감사원법 제15조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 과정에 계속 관여를 한 것은 이 감사원법 15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더군다나 설사 굉장히 양보를 해서 그 사안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법 감사원의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이 있는데,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는 그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감사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그냥 일반 감사위원도 아니고 감사위원회를 이끄는 의장인 감사원장이 이렇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회피를 하지 않은 것도 또 이것은 그 감사원 사무규칙에 위반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원법 제15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사 결과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규정인데, 이걸 위반한 것은 탄핵소추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래 4.15 총선 직전에 3회에 걸쳐서 3일에 4월 9일, 10일, 13일 3일간에 걸쳐서 아주 이례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직권 심리를 하면서 친원전 논리로 회의 발언의 70~80%를 끌어가면서 대통령 선거 지지율까지 언급을 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취지의 자신의 입장을 사실상 강요하듯이 조사를 한 것은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이것은 이번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계속 반대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버렸고, 그리고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에서 감사원장이 4.15 총선 직전에 그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직권심리 절차를 통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결론을 내려고 이렇게 시도한 행위는 총선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있던 그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는 행위이고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위법이라고 하겠고 국가공무원법의 59조에 규정한 공정의무에도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너무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어서 또 명백히 탄핵 소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신이 의도하는 그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그 선거 직전에 내려지지 않자 4월 20일 날 이 월성 1호기 감사의 책임자인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교체가 된 감사국장이 4개월밖에 임명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국장에서 물러날 만한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새로 또 선임된 유병호 국장이 과연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서 적격자였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굉장히 그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고 이런 인사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무리하고 부적법한 인사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현재 감사위원 한 분이 공석에 있는데요. 이 장기적으로 공석에 있습니다. 결석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 감사위원 후보가 친정부 인사라서 안 된다, 추천을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여러 차례에 걸친 그 제청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감사위원 후보가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 임명권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한테 있는 인사 권한이 있는데 그리고 또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될 그분이 그 후보가 지금 특별하게 부적격자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안 하는 것은 본인이 감사원장이 의도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그 감사위원 의결 절차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청와대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되면은 방해가 된다고 봐서 이 제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제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안 하고 있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56조에서 규정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모욕과 협박과 진술 강요 그리고 10번이 넘는 그런 그 과잉 조사 등 여러 가지 인권 침해와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 회의록을 보면은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무려 10번이나 조사를 받은 피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인권 침해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59조의 친절 공정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이 일종의 사정기관이고 인권 침해가 가능한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을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받을 때 그 영상 녹화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사자에게 조사받는 사람에게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고지하지 않아서 영상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인권 침해적 또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감사원 상호처리 규칙에 위반한 위법한 조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어쨌든 지금 이거 말고도 사유들이 더 있는데 이것이 이상이 중요한 사유이고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감사원은 또 법원하고 검찰하고 달라서 신급이 있다거나 법원은 1심, 2심, 3심이
뭐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되고 또 검찰도 마찬가지로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가 되면 항고를 하는 절차가 있고 불복 절차가 있는데 이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내린 판단에서 외부에서 통제할 방법이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위법하고 부당하고 인권 침해적인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정감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또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법에 의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과연 감사원이 스스로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원장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원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 본인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감사에서 배제가 되는 게 맞고요, 규정상. 그래서 감사원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사건을 엄중히 조사해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원에 대한 외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기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공익감사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월성 핵발전소로부터 7km 인접에 있는 울산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경주의 나으리 주민들과도 계속 연대를 해왔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이 멈추고 나서 바로 삼중 수소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삼중 수소에 계속 피폭되어 살아왔고, 그리고 울산 북구도 몇 년 전에 삼중 수소가 울산 북구 주민들의 몸에도 노출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 저희 주민들이 조사를 했고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 원전이고 고장도 자주 났고 심지어 다른 원전보다 삼중 수소가 몇 배나 높게 나오는 그런 원전이 계속 가동되게 다시 이런 그 미래통합당과 이렇게 원전을 계속 주장하는 쪽에서 이렇게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런 그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경제성이라는 이름만으로 이거를 말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직접 경주로 내려와서 그리고 울산 북구로 와서 얼마나 위험한 시설이 그 인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고통에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어서 싸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권입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경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청구 철저하게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된 처리도 부탁드립니다. 이 탐욕스러운 원자력계의 본 모습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건 계속 재발된다. 그래서 월성 1호기 이 감사원장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우리 세대가 전부 다 개발주의의 논리에 빠져 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원자력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특히 감사원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국정을 감시를 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이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게 굉장히 의의가 깊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타협신문 운영위원장 김현우입니다. 기자 하나 있는데 네. 관심 있어갖고요. 네. 질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왜 그렇게 무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지가 원초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가 되면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조직폐쇄에 대한 감사는 법적으로 뭐 유보가 되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직접 절차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는 것인지 그런 법률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그러느냐, 이거는 사실은 본인은 알겠죠. 그 짐작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친족관계에 있는 그 친족관계의 범위에는 이제 인척도, 사천 이내 인척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동서, 이건 언론에 보도된 거기 때문에 한 분은 원자력계에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문사의 논설 주간인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의 관계가 있어서 뭔가 아무래도 그쪽에 영향을 받거나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걸로 누가 봐도 추정이 되죠. 지금 그리고 그런 관계, 가까운 친척이 그런 월성이력에 그것도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언론사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언론사에 그것도 고정 칼럼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칼럼으로 계속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또 월성이로기를 멀쩡한 원전을 7천억을 들여서 고쳐서 세 번이나 다름없는 월성이로기를 조기 폐쇄했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그런 사람과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거나 그런 입장에 경도되어 있지 않나라는 오해를 살만하다 충분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보다 더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조사를 통해서 또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월성 1호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공익감사 처리 규정에 의하면 원래는 감사원이 감사가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월성 1호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감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고, 만약에 저희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또 감사를 청구하는 거면 그거는 감사원법 규정상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각하될 사안이지만 우리는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의 감사원장과 감사관들 이런 분들의 그 위법 부당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익감사 처리 규정상 각하 사유는 절대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현우 우리 타겟신문 기자님이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변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기했을 때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무효 처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직권심리에 관여해서 회의를 70~80% 주도를 했고 여러 가지로 유무무형으로 감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감사원장과 위법 행위를 저지른 감사관들이 한 조사라든지 또 영상 녹화에 고지를 하지 않고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한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형사적으로 보면 증거 능력이 없는 위법한 증거이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다 배제가 되고 깨끗하게 문제가 없는 조사가 새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까지 한 이분들이 관여했던 위법한 감사는 다 무효 처리하는 게 저는 순리라고 저는 제 의견을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감사원장이 직접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을 통해서 감사를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감사원의 명운을 걸고 제대로 조사해서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는 걸로 보고, 이게 단순히 뭐 정부와 감사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감사원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미 입장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있었다라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탈원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굉장히 곤란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장과 그 감사원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세워가 놓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하고 과잉 조사를 하고 많은 위법이 있었다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정을, 감사원 사정이라고 하는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정말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책을 해야 되고, 정부와 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발로 세번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한국의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많이 외치지만 감사원 개혁은 또 다른 화제로 지금 중요한 의제로 대두됐다라는 것을 언론에서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탈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대한 역사적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는 그러한 도전이나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의 개혁이 필요한 그런 권력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 사회를 거대하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감사원 행태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취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